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계속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군요. 28일 미국 FBI를 보러 미국에 간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번에 오구 가구할 때 국무위원들에게 통례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갖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 하지 마라. 2등석인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핫 이슈가 됐어요. 갈 때는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이미 10,000원이라 비즈니스로 끊었고, 올 때는 퍼스트 클래스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나 그게 그건데 가격 차이가 500만 원이나 나는데 치아라, 나는 비즈니스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지나서 FBI를 보러 갈까? 거기에 보면 관심을 갖는 언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내일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김건희 여사랑 함께 나가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리게 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29, 30 양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종의 observer로 4나라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나토는 말 그대로 북대서양, 유럽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는 안보 동맹 조약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너희가 EU에 가입하는 것은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왜? EU는 그야말로 경제 협약이고 경제 조약이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말 그대로 안보 동맹 조약입니다. 나토의 어느 나라라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는 나토 다른 동맹국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침략자에게 응징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토 가입하지 마라 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이 4개국, 여기는 태평양입니다. 정확히 하면 서태평양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니까 미 함대 위수지역입니다. 7함대. 미국에 이제 보면 6개 함대가 있는데 그 함대 중에 7함대가 제일 막강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7함대가 위수하는 지역이 이른바 날짜선 중심으로 서쪽에 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번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개국이 미국이 사실상 초대장을 낸 거죠. 그래서 이 4개국을 갖다가 이번에 나토 회의 한번 참석해 보세요. 옵서버로 참석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케이 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랑 함께 참석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가서 그쪽 이번에 나토 그 가입국들 영부인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한국 너 나토 회의 가지 마라 라고 노골적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도 중국은 큰 산과 같은 나라고 문재인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한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만절필동하시고 뭐 이렇게 아부아첨해놓고 마치 하는 수작들이 과거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20대 위안스카이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총독 행세할 때 그때 그 빌붙어서 굴신굴신하던 위정척사를 갖다가 앞장세웠던 그런 자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운동권 아이들, 중국이라 그러면 중국 모태똥이, 중국 시진핑이 싼 똥은 아마 다이아몬드로 싼 똥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들, 그런 자들이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했으니 중국 자들은, 이 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기네 속국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너가 참석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한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뭐 거부권을 갖다가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있는 네가 아니다라고 아주 된통 혼쭐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저 한동훈 얘기하다 지금 이쪽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랬거든요. 야, 너 거기 나토에 참석하는 거, 옵서버로 참석하는 거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야, 시진핑 그리고 중국 이 자들아, 니들이 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적 있니? 북한이 핵실험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관계 당사국들이 원만한 외교적 해법, 즉 알아서 북한 달래라 라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너희 그런 나쁜 자들이다. 이런 나쁜 자들이 지금도 아직도 저 위안스카이가 원세계가 우리 저 조선의 고종을 갖다가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런 못된 버릇,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런 너희들의 헛수작에 빠지지 않는다 갑니다.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이런 난리를 칠까요? 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읊어드릴게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안보 동맹 체제, 전 세계 독자적으로 이른바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똘똘 뭉쳐서 지금 러시아의 이른바 서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이게 뭐냐니까 앵글로 섹슨족들, 즉 영국과 영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만든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서 군사 정보를 공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디 군사 동맹 체제죠.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또 오커스라고 최근에 작년에 오커스라고 발전했습니다. 발족했습니다. AUKUS입니다. 오커스. AU 오스트레일리아,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그다음에 US. 그래서 호주와 영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대서양의 영국, 미국, 그다음에 서태평양 남쪽의 호주가 삼각 군사 동맹으로 딱 맺어서 영국, 미국, 호주는 이제 러시아에 대체해서 새로운 괴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어떻게 보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도 조금 미심쩍으니까 미국이 또 만든 게 쿼드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쿼드, 사각형, 이른바 황금의 다이아몬드죠. 이렇게 해갖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팽창을 갖다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도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하는 짓이. 흔한 얘기로 인도가 동가식 서가수갑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도 중요하지만 쿼드보다 중국이 튀어나오려 하는 부분을 보다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 5개 나라를 엮어서 이른바 나토와 같은 형태의 서태평양 조약기구, 뭐 제가 가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스트 퍼시픽, 그러니까 WFTO가 되겠죠. 서태평양 조약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2017년 문재인 씨 취임하자마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란 자가 중국에 뭘 약속해 줬습니까? 삼불 정책을 약속해 줬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MDA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 삼불 정책을 갖다가 약속해 준 건데, 그건 뭐 약속이라는 표현도 이건 외교적 둔사에 불과한 겁니다. 이번에 박지원 장관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바도 없고 협정한 바도 없다. 다만 그러한 입장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이 가장 보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일본과 지금 미국은 끈끈하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딱 이른바 삼각 군사동맹, 앞서 말씀드렸던 오커스와 같은 형태로 미국, 한국,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일단은 북한이 흔한 얘기 더 이상 까불지 못합니다. 거기다 중국이 계속 팽창하면서 뭐 1도련, 2도련, 3도련 하면서 태평양으로 밀고 나오려는 그 힘을 갖다가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개 서태평양의 이 4개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의 이른바 팽창 야욕을 갖다가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이번에 나토 회의에 초청한 겁니다. 옵서버로.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단은요 거의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사실 미국은 안 맺으려고 그랬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맺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과 결단과 그 탁견, 미래를 내다보는 그 탁견에 버금갈 정도의 큰 용단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조만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이 5개국의 군사동맹 아마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 가시화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우리를 갖고 사드 갖고도 괴롭혔던 자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또 북한 김정은은 발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문재인 류에 이른바 386 운동권 류에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장난질치고 선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역사 최초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만간 향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 5개의 나라가 하나가 돼서 군사동맹을 체결하겠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토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안보동맹으로서 우리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9년 전에 미국을 윽박질러서 아이젠하워 정부를 윽박질러서 맺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버금가는 큰 용단입니다. 박수 보냅니다. 자,